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코스피가 단숨에 2,800선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일단 허니문 랠리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시장의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시황 분석부터 저희가 짚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백진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새 정부 들어오면서 30조 규모의 추경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AI 육성 그리고 반도체 산업 육성, 2차 전지 활성화 등 그러니까 전 산업에 걸친 경제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 시장에 이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바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발의하고 공표 그리고 공표 즉시 시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주사나 저PBR 관련주들만 호재성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이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때마침 지금 미국에서 대형 헤지펀드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네네. 미국 시장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요일 날 수급을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만 1조 넘게 샀는데 최근 들어서 처음이죠. 외국인들이 그렇죠. 더 많이 산 게. 그래서 일단 수급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까지 국내 시장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델롬델이라고 몇 가지 섹터만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나머지 섹터는 이제 바닥에서 팍 바뀌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는 선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걸 많은 분들이 또 시장을 보시면서 체감하시면서 느끼실 것 같은데 허인남 대표님, 사실 정치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좀 장애물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네. 좀 덜어내면서 분위기는 이제 바뀔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주에 국내 증시의 랠리는 이제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한 축이었고 또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또 정책 기대감이 이제 나머지 한 축으로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4일 코스피에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4조 원 정도가 들어왔고 또 5일에도 이런 순매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9차 좀 경험상을 살펴보면 9차례 대선 이후 그 6차례가 대선 이후 코스피가 지수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 17년 탄핵 정국 이후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는 3개월간 코스피가 약 10% 정도 상승폭을 이제 보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과 상당히 좀 유사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추경 등 또 유동성 모멘텀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차 추경, 내수 진작, 증시 활성화, 다 약간 귀가 쫑긋 세워지는 그런 또 단어들이거든요. 김호영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여러 번 했었던 코스피 5천선,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허황된 시각이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긴 해요. 어떻게 도달 가능하다 보세요? 일단 먼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국정 공백에 따른 정책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악화되는 데 크게 일조를 했었고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국정 공백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이제 대선 기간 때 공약했던 코스피 5,000P는 사실 이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종의 목표치, 그러니까 목표 의식을 하게 하는 상징적인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중요한 건 이 5,000포인트를 목표치로 놓고 가면서 이 길로 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준다든가 부양책을 내놓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주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요 지주사들의 시가총액은 거의 낮은 수준입니다. 주로 자회사들의 주가만 평가를 받았지 그동안 지주사들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지주사의 할인 요인을 줄이고 또 자회사 가치를 재평가를 하면서 지주사 주가가 지금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가총액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이 볼륨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2차 추경과 기업들에 대한 정책 수혜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 적어도 3,000포인트 탈환은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3,000포인트의 도달 가능성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러면 강동현 대표님, 5,000이라는 숫자는 어떤 그 의지의 수치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이쪽에 대해서는 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그 5,000포인트라는 수치가 반드시 뭘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주식시장에
증시 부양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대통령의 각오가 좀 녹여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코스피가 이제 2,7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5,000포인트까지 가려고 하면은 코스피가 85% 정도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갈 때 약 14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이 아무리 강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고 하더라도 이 단기간 이루어지기는 좀 부담스러운 수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목표를 뭐 크게 가지고 이제 증시 부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원했던 그 수치까지는 속도는 분명히 다르게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뭐 잠깐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호영 대표께서 그래도 3천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또 주셨는데 허인남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뭐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5천은 조금 멀다. 단기적으로는 3천까지는 돌파 가능하다. 이런 중론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세요? 네,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단기간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정책 랠리만을 살펴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이제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또 지금 보시면 이제 임기 출발하자마자 하나씩 이제 담론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정책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이미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화되면은 충분히 3,000포인트는 이제 넘길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이런 영향으로 이제 저PBR 관련주라든가 또 주주 환원 정책 동안 이런 또 밸류업 같은 모습들도 나오면서 이번 주 증권업종만 보시더라도 이제 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숫자를 놓고 보면 2,800에서 3,000 사실 이렇게 그냥 표면적인 거리만 보면 그렇게 또 멀진 않단 네. 말이죠. 그러면 그래 3,000까지는 간다라고 봤을 때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누가 이끌 것이냐? 뭐 역시 외국인 쪽을 저희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2,8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선이니까 충분히 저도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끌어올리는 거는 결국 외국인 수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외국인들이 좀 이슈가 좀 있어요. 이게 외국에서 이슈가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관세 전후해가지고 나스닥이 이제 폭락이 나오잖아요. 미국장이 폭락이 나오고 4월 초쯤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계속 올라오는데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장이 지금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애초에 바닥권에서 미국 기관들이 매수했다가 조금 먹고 다시 떨어질 것 같아서 다 현금화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들이 막 달라들면서 미국 증시가 V자 반등으로 올라버린 거죠. 그랬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다리던 헤지펀드들이 이게 막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액션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급하게 매수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됐는데 그때 미국만 산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다 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국내 증시에도 수급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시점이 지수 바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수치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네. 이 얘기는 앞으로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뭐 아주 짧게 끝나진 않을 수 있다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네. 현재도 헤지펀드들 미국 헤지펀드들 현금 보유량을 보게 되면 역대 최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팔 사람보다 지금 아직도 살 금액이 더 많다 이런 관점에서 네네. 본다면 이게 미국 시장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또 우리 시장은 또 이제 우리 개별 호재도 있기 때문에 새 정부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3,000포인트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거기에 걸맞는 전략들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정책 관련해서도 이슈를 점검해 보면서 그래서 어떤 섹터를 조금 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나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부터 저희가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상법 개정이 이제 뭐 빠르게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전망치죠. 강동윤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 가지고 빠르게 이제 절차를 상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킬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 먼저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예.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를 한다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지만 이제는 주주 이익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주에게 만약에 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총수가 자신의 개인 회사에 유리하게 계약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회사의 대표하는 이사 입장에서 면책되기도 했었지만
이제 충실 의무가 법에 있으면은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기업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최근에 특정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명분으로 좀 무리하게 합병 시도를 한 예가 있었는데 이제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는 한 번 더 이제 주주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주사가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더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정부 정책에 빠르게 순응하는 기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고 정부 정책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발맞춰서 이제 진행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콜마호ldings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네. 이런 기업들인데 정부 정책 기대감에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주가 상승률이 더 좋았습니다. 그냥 지금 막 시작하는 정책인 만큼 빠르게 이제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좀 찾아가지고 거기 그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일단 그 정책 기대감에 주가 강세가 단기간에 이제 수급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던 만큼 상승이 좀 많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주사라든지 이제 저PBR 쪽에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살짝 과열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 심리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하고 전략을 다시 세워서 진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서요.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셈 계산이 빠르게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김호영 대표님, 정책 방향과 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어떤 쪽을 가장 유망하다고 선정하시겠어요? 뭐 대선 레이스의 초반 때부터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섹터들부터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까지 종합을 해보면 저는 그게 세 가지 섹터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AI 기술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주, 세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네. AI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이슈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 산업이고요. 현재 가장 유망하고 핫한 성장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책이 아니어도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인데 여기에서 정책까지 도와주면서 받쳐준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대선 이후에 지금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건 AI 기술 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관련주는 저는 이제 올해 에너지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받쳐줄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기존 민주당의 전통적인 이제 신재생 에너지뿐 아니라 비용적 그리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원전, 보다 안전한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이게 같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측면은 중국에게 지금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리튬 2차 전지에서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은 약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세대 배터리로서의 기술 초격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R&D에 대한 확실한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여기에 한 분야가 바로 2차 전지, 차세대 배터리인데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쪽 관련주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이제 좀 관심 섹터로 언급이 됐는데 강동현 대표님 혹시 저희가 말 나온 김에 좀 주의해야 될 쪽도 있다면 약간 경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가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대감에 주가들이 좀 많이 움직였을 텐데 일단 실체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5월 혹은 4월 정책 테마주가 강세를 보일 때 고점을 찍은 부분, 그 부분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강한 테마 같은 경우는 그 전고점을 넘긴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다만 그 4월, 5월의 고점 대비해가지고 아직까지 30%, 50% 하락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해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든지 혹은 실적이 못 받쳐준다든지 정부 정책이 아니라 단순 기대감 그리고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약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되고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델롬된
미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만 좀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부분 잠깐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0개월 만에 일단 우리 시장을 매수하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조선, 방산, 원전 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더라고요. 자, 허인남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네, 예. 국내 증시의 체력상 외국인의 수급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대선 이후에 이번 주의 흐름은 충족도 시켜주고 있고 또 그 추가적인 기대감을 우리가 또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책 관련 모멘텀의 이제 지속 여부는 공약 수준일 때 이런 담론 수준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그 모멘텀을 이제 지속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지금처럼 외국인의 이런 수급이 그 공간을 메꿔준다면 충분한 추가적인 그 랠리도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이제 순환매의 특징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면인데 이제 그동안은 외국인이 그나마 이제 트럼프 수혜라고 말할 수 있는 조선 그리고 또 방산, 원전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새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또 반도체 그리고 또 AI 중심으로 골고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국내 증시로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는 뭐 역시 AI 반도체 미래 가치를 좀 보고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지 반도체 쪽 수급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번 외국인들 수급이 귀환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은 역시 SK하이닉스였습니다. 네. 이는 여전히 성장성이 현재 진행형인 AI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성장성을 실적으로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도체 분야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이에 따른 밸류체인들의 주가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하이닉스가 5% 급등을 하고 이에 따라서 유니테스트가 함께 상한가까지 근접을 하는 상승을 보이다가 약간 밀리긴 했지만 네.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밸류체인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른 종목들을 보자면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제 슈퍼사이클에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은 미국 그리고 방산은 유럽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실적 성장도 당연히 따라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런 명분에 따라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AI 시대로 전환되면서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원전 필수적이죠. 시대의 흐름이고 이에 때에 맞춰서 SMR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원전 역시 에너지 분야 전체적으로 해서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확실한 실적 그리고 지금의 실적만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 성장이 더욱더 갈 수 있느냐 이런 슈퍼사이클의 성장에 기반한 유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들을 보니까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고요. 바이오 쪽도 뭐 있습니다. 류마티스, 혈액학회 뭐 몇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접근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저희가 이제 시황 분석 마무리 차원에서 볼 텐데 전망 강동현 대표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먼저 월요일에 이제 애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죠. 이 세계 개발자 회의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운영 체제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이 AI 기반의 프로젝트는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하드웨어 발표가 없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서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래도 애플인 만큼 향후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제약바이오 일정이 있습니다. 이 유럽 혈액학회가 있는데요. 신라젠하고 그리고 에클론이 학회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그 페트론이 한가에 진입하면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 수급이 새 정권 정책 테마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좀 제약바이오에는 접근할 때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TSMC의 5월 매출 공개도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TSMC 모두 4월 저점 찍고 반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도전 중인데 네. 이번에 매출이 추가 상승에 이제 동력이 될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12일에 이제 테슬라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자율주행 테마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체크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셨고요. 백진수 대표께 바이오즈 전략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앞서도 뭐 약간 네. 경고성 그런 또 발언도 나왔는데 뭐 다 묶어서 볼 수 없는 상태잖아요. 네, 뭐 그렇죠. 개별적으로 따로 가야 될까요? 예, 개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2주 전에 방송 때 바이오 이야기할 때 이제 관심적으로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가 있는데요. 네네. 그 종목이 이제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페트론 쪽에 일라이 릴리 관련해 가지고 좀 악재성 내용이 나와서 페트론이 급락이 나오면서 ABL 바이오도 이제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네, ABL 바이오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게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ABL 바이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뇌 속으로 이제 보내는 약을 보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 기술 가지고 GSK랑 그다음에 시나픽스 그리고 아이마 바이오팜 이런 데다가 이미 기술 수출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 그 바이오 학회들이 좀 많이 포진됐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바이오 학회 전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T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ST팜도 이제 미국이 다시 또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쪽에 있어서 네. 중국 생물보안법을 다시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반사이익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수주주단들이 ST팜으로 다시 이렇게 주는 이런 현상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RNA 의약품 원료 의약품 업체이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년 실적이 껑충 뛰어오르는 CDMO이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안정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분의 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